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달리는 독하나제입니다. 여러분, 조깅이라는 말 좀 애매모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조깅의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편안한 페이스라는데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 페이스는 다르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 조깅이나 템포 조깅 같은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용어들이 조깅의 다양한 속도와 강도를 나타내면서도 결국 모두 조깅이라는 단어로 묶인다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독일에서는 조깅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조겐 또는 라우펜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독일어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 표현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편안한 달리기의 경우 로카러 라우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지런 또는 릴렉스드 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달리기라는 우리말이 참 좋습니다. 조깅이라는 애매모호한 외래어 대신에 쉬운 달리기, 편한 달리기, 회복 달리기 같은 우리말을 쓰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언어로 더욱 풍부한 표현을 사용해보자는 제안입니다. 한국에서 달리기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조깅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넘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말로 달리기의 문화를 한번 개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 의견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이소.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쉬운 달리기, 편안한 달리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심박수를 활용한 달리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리기 훈련의 목적이 높은 페이스 유지에 있다면 심박수는 기준이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쉬운, 편안한 달리기와 같이 강도가 우선 사항이라면 속도와 페이스보다 심박수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전 세계 러너들의 바이블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박수 활용은 러너들에게 매우 유용한데요. 심박수가 운동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페이스는 오르막, 내리막 같은 지형이나 바람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운동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심박수는 현재 몸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즉각 반영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자동차 엔진의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박수를 활용한 정확한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을 기반으로 한 220 빼기 나이 공식은 개인차가 커서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최대 심박은 반복적인 언덕 달리기나 트랙 800m 전력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심박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BPM의 뜻은 beats per minute의 약자로 1분당 몇 번의 심장이 뛰는지를 나타내므로 몇 초 동안만 찍먹하고 내려온 순간 최고점이 아닌 최소 1분 동안 유지한 1분간의 최대 심박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1분간의 심박수를 웹상에서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벌스라는 사이트에 가민 또는 여러 운동 어플 계정을 연결하시면 해당 운동 내용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에 나온 최고 심박 측정 방법은 언덕을 서너 번 반복해서 전력으로 2분간 달린 후 각 반복이 끝날 때마다 최고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언덕을 달린 최고 심박수가 이전보다 높다면 반복을 계속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의 심박수를
자신의 최대 심박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언덕이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 트랙에서 800m 전력 질주를 반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민 시계로 최대 심박을 구하신다면 워치가 혈류량을 계산하여 측정에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 1분 정도 걸렸던 이전 실험 영상을 참고하셔서 측정 시간이 짧을수록 부정확한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여러 측정 장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가스명 심박계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스명 심박계가 있으면 언젠가 말씀드릴 가민 워치가 제공하는 러닝 젖산 역치값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민 제품이 아닌 저가형 가슴 심박계도 그 기능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가민 시계의 설정에서 데이터 기록 빈도를 매 초로 설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용량은 커지지만 데이터 기록을 4에서 7초에 한 번씩 하는 스마트 레코딩을 매 초마다 하도록 설정하여 GPS와 심박 같은 여러 달리기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측정해 심박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 구간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답은 없고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쉬운, 편안한 달리기는 최대 심박의 70% 이하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달리기가 이제 처음이신데 고강도의 언덕 반복 달리기나 전력 질주를 하시다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8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 가령 50세이시라면 130bpm에 맞추어 그보다 아래에서 달리기를 하는 마페톤 이론입니다. 40세이시면 140bpm이지요. 이때 부상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값에서 5를 더 빼시고 최근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거나 부상이 없으신 분들은 5를 더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왔으니 180에서 제 나이 50을 빼고 5를 더한 135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 숫자를 가민 시계 러닝 알림 설정에서 심박수로 지정해 놓고 달리시면 심박이 설정값보다 올라갈 때마다 알림 소리를 듣고 속도를 낮추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처음이시라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페톤 이론으로 낮은 강도로 달리기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너무 느린 속도로 달리게 되어 오히려 빠른 걷기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초심자들은 심폐지구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쉽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달리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심박수에 맞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달리지 못하더라도 주 3에서 4회 30분에서 40분 정도씩 꾸준히 걷거나 느리게 달리면서 마프 심박수를 유지해 보세요. 몇 달만 지나도 몸이 적응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훈련하신다면 달리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낮은 강도의 달리기로 꾸준히 자주 오래 달리면 건강에 유익하고 부상 없이 달리기 실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폐 능력이 개선되어 심박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달리기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함께 가져가시면 저강도 달리기가 주는 이점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강도 운동에서는 심박수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고강도 훈련이나 특정 대회에서 특정 목표 시간을 위한 훈련에서는 속도, 페이스를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는
특정 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목표하시는 대회나 목표 기록을 위한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페이스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의 감각과 경험, 심박수와 페이스 등을 함께 고려해 내 몸의 소리를 들으며 본인에게 맞는 훈련 강도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리기 실력을 함께 키워나갑시다. 화이팅! 가민 워치 심박계와 가슴 심박계의 심박수 측정 속도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한 번씩 있어.